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상황인데 세입자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파트가 계약 만료되려면 8개월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직 6개월 아직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이제 재계약을 하실지 이사를 하실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만 상환해서 이제 그때 쓰실지, 아니면 요번에 하실 때 시세대로 맞추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더 살 건지 2년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관련돼 가지고 그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던 그 아파트의 그 세대 세입자였는데, 최근에 베란다 쪽에 바닥 타일이 몇 개가 깨졌거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한 김에 조금 이르지만 연락을 드려봤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정해지셨나, 그래가지고 관련돼서 일단은 배우자분하고 두 분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죠.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통화로도 제가 느꼈지만 이사 가실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 것 같다라고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부가 신혼부부였고 애기도 아직 어린 상황이라서 또 직장도 근처였고 출퇴근 때문에 처음에 여기 이사를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으로 할지 아니면 시세대로 하고 아니면 2년 더 해서 4년 정도 보장을 받을지는 두 분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때 당시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관련돼서 투자하는 지역이 다행히도 그 정도 계속적으로, 그 전에 이제 물량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정받았던 지역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은 좀 적정하거나 부족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했었고, 다행히 지방이지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물량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와중에 그때 제가 투자를 하고 미분양이 이제 많이 소진되면서 앞으로 공급은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매도 1억 정도 올랐고 전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많이 올랐죠. 1년 반 만에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들이 조건 자체가 LH 전세 대출, 그러니까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5에서 10% 정도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이제 LH에서 대출받아서 들어오셨는데, 주인이 있죠.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래. 그래서 본인들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시세, 아까 말씀드렸죠. 1억 정도 올랐다고. 근데 시세대로 맞춰주고는 싶은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LH 전세자금 대출인데,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조금 이 전세 상승이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이 전세를 올려주는 건 힘들고, 대신에 전세금은 그대로에다가 일부 월 다달이, 그러니까 반전세식이 거죠. 월세로 매달 드리는 조건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언론에서, 그냥 뉴스에서만 많이 봤었죠. 관련돼서 전세금 많이 올랐는데 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자 측에서 먼저 월세화를, 반전세화를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한테도 그렇게 왔었구나.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다, 은행에서 까다롭게 전세 대출 이렇게 많이 막는 분위기인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 이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그래서 세입자에게 대답을 일단 제가 아직까지는 이 영상 촬영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도 아직 말하지 않았고, 일단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해 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받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전세 상승분을 목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나은가? 항상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하면 5%밖에 상환을 못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시세대로 하고 2년 더 나중에 더 살게요 해서 전세 상승분을 받아왔는데, 전세 상승분만큼 월세로 주겠다는 건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메리트가 있나 없나? 이거 현금 확보를 좀 해두었다가 이거 나중에 나중에 연말쯤에 종부세 낼 때 조금 보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나을까? 당장 팔지 않을까라면 월세 흐름을 받아가지고 반전세 세팅을 하는 게 나을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전화 끊기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제 계약서에 보면 그 주민등록 번호 다 나오죠. 그래서 10살 정도 저보다 밑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통화를 할 때 물어봤죠. 직업도 그러니까 직장도 그 근처고 대기업도 다니시고, 와이프분은 맞벌이, 지금은 육아휴직 때문에 쉬시는 것 같은데, 애기도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제가 조금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역을 제가 살진 않지만 제가 거길 투자성으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물량이 조금은 그전에는 많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적정 물량인 것 같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다가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괜한 얘기를 했구나. 질문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 어렵다. 곧 거품이 꺼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 가격이 매수하는 거는 이 상투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가점을 노려가지고 청약에 도전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전세나 월세, 반전세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야, 괜한 걱정을 내가 하고 있네. 이게 꼰대인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끊고 이제 몇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근데 전세도 대출 관련돼가지고 LH 대출 받았으니까 기존 전세에서도 이자가 나가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재계약하게 되면 반전세식이니까 월세도 저에게 매달 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점점 고정적으로 주거에 나갔던 현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고정적인 현금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죠. 근데 애기도 이제 점점 더 크면, 저도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죠. 육아비로서 점점 더 돈이 나갈 것이다.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에 만약에 조금 공부를 해서 앞으로 조금 떨어질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늦출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 또 청약, 이분 얘기하셨죠. 청약 가점을 보면 지금은 결혼도 그냥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애도 한 명이고 청약 가점이 얼마 높지 않으니까 당첨되기는 하늘 별따기죠, 요즘에. 근데 청약도 새 아파트 당첨이 돼도, 그러니까 되는 것도 어려운데 돼도 끝이 아니고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는. 근데 그냥 내 돈 주고 들어간 사람 없죠. 30년 대출을 받거나 뭐 매달 고정적으로 원금이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온전한 내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완전 로또를 만들어 놔버린 이번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 청약은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뭐 하늘이 별따기인 거고,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30년 내도록 돈을 그 새 아파트 사는 프리미엄 하나 빼고는 매달 현금이 고정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겠죠. 그 대출금하고 이자랑. 그래서 야, 이거 그래야지만 내 집이 되는데 이 무조건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가면 사는 거는 좋겠지만 매달 20-30년간은 은행에 빚 갚느라고 아마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넣는데 계속 떨어지고 가격 계속 구축이고 뭐고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까지 올라가? 이거 완전히 상대적 박탈감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근데 참 이 어려운 세상에 2030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 되겠나 싶으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자기 월급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그것을 시드머니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스터디해서 또 주말에 만약 퇴근 후에 공부하고 또 임장 가서 내 집 마련하고 또 투자 전세 끼고 한번 사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 참 그래, 이런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성공하겠구나, 참 이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분과의 통화였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세입자가 저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제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좀 더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것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 댓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